네, 24쪽부터 하면 되죠. 그러면 제시를 쉬는 시간에 보실 분들은 네, 쉬는 시간에 보시고 아닌 분들은 10시에 사이좋게 잠깐만. 하영이 국어 듣냐? 그럼 하영이는 그냥 하면 되고 은율이는? 은율이 국어 듣지? 그럼 은율이는 국어 끝나고 와야 되네? 쉬는 시간에 볼래? 되겠냐? 그럼 은율이는 일단 교무실로 와. 서영아, 넌 언제 볼 거야? 이 새끼, 저거. 너, 충청도 새끼지, 저거. 말 좀 이렇게 느려, 좀. 말 좀 빨리 해, 뭐. 아, 10시에 와요, 그러면. 10시에 오고. 지영이는 언제 봐야 돼요? 쉬는 시간에? 오케이, 오케이. 자, 24페이지 봅시다. 분사와 분사 구문이네요. 이쪽 부분은 잘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첫 번째,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되게 친절하게 써있죠?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 모르지 않죠, 이거?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 붙여갖고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 과거 분사는 ed, pp, 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 그래서 의미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건 뭐였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다, 타동사의 경우에.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알고 있을 테니까 어지간하면 cause 같은 애는 유발하다, 일으키다, 야기하다, 발생시키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발생시키다 땡땡을 목적어가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말도 안 나오네. 일으키다 잖아요. 유발하다. 그럼 뒤에 목적어가 와요, 안 와요? 그죠? 올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는 뒤에 뭐만 와요? 전명구만 오네요. 요렇게. 그럼 목적어가 없고 여기 동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뭐겠구나? 수동이겠구나. 요렇게 판단하는 거 괜찮다고요. 얘하고 의미론적으로 찾아내는 거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당연히. 그러면 아래쪽에 2번, 4번 후딱 봅시다. Shooting at the target 이네요. shoot는 쏘다예요. 그럼 나는 들었습니다. shooting shot 이네요. 얘는 어디 갔어? heard가 지각 동사죠. 그러면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올 텐데 해석은 어떻게 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걸 땡땡 하자죠. archer 누가 봐도 궁수예요. 궁수가 쏘는 소리를 들었다 하잖아요. 그럼 얘는 궁수가 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궁수가 맞은 거예요. 그쵸? 수동이니까. 그럼 얘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구분하시면 되겠네. 궁수가 쏘는 소리, 궁수가 맞는 소리. 상식적으로 봐도 쏘는 소리겠죠. 쏘는데 어디다 쏴요? At the target. 궁수가 관역에 쏘는 소리를 들었다. 얘가 의미상 맞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shoot는 뭐예요? 자동사란 소리예요. 쏘다. 주로 공, 총알 따위를 쏘다예요. 그 다음에 4번 The factory produce subway train cars. 여기가 동사네요. was founded가. 그럼 이만큼이 크게 주어 덩어리일 거고요. factory가 주어네. 그럼 그 뒤에는 뭐예요? factory를 수식하는 덩어리가 되겠죠. factory producing 하면 만드는 회사고요. 만들어진 회사예요. 둘 다 일단 말은 되거든. 근데 뒤에 뭐가 달려있나 봅시다. 요 뒤쪽에 subway train cars라는 목적어가 달려있어요. 지하철의 차량이라고 하죠. 객차라고 하잖아요. 지하철 객차를 목적어가 달려있으니까 능동의 ing, 만드는 회사.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패턴이죠. ing 밑줄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이네요. 다들 잘 아시겠죠? 하고 맨날 건너뛰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또 할게요. 분사 구문이라는 것, 접속사, 주어, 동사. 얘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요 놈을. 요거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 요 뒤에는 주어, 동사 어쩌고저쩌고 주절이 나오겠지. 근데 요 부분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얘를 접속사 떼고 혹은
내가 남기고 싶으면 남길 수도 있어요. 그쵸? 주어는 떼요. 근데 어떨 때는 남겨야 돼요? 주어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 남긴다죠. 주어가 같으면 떼고 다르면 남겨요. 그리고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 ing 형태로 바꾸는 것. 그럼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건 항상 당연히 ing를 붙이는 거야. 근데 수동의 경우는 어때요? BPP에서 B에다가 ing를 붙이고 being PP 형태를 만든 다음에 being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형태처럼 보이기도 해요. 수동의 경우는 PP의 형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 읽어봅시다. 부사절 대신 사용되는 분사구문은 당연히 부사절 대신인 이유는 뭐예요? 부사절을 축약한 형태가 얘를 이렇게 바꿔놓은 형태를 분사구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사절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속사랑 주어가 없어요. 근데 다만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맞죠? 그리고 being과 having be는 자주 생략된다. having be는 어떨 때 만들어요? 얘는 무슨 형태예요? having been pp는? 아, 하나는 어떻게 하죠? 아, 간단한 문장 하나 써봅시다. 그러면 너네가 대답을 후딱후딱 해야 빨리빨리 지나가줘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얘는 부사절 혹은 분사 구문의 시제가 주절보다 먼저예요. 아, 글씨 안 보여. 주절보다 먼저. 이전이라고 씁시다. 주절보다 이전. 그러면 예문 두 개만 써볼게요. 한 네 줄 쓸 거예요. 여기 오른쪽 공간 그냥 잘 활용해 주세요. 첫 번째 예문으로 간단한 거 씁시다. Because I ate much, I am full. 이렇게 갈게요. 존나 간단하게. 내가 많이 처먹어서 나 지금 배불러요. 예요. Because I ate much. 내가 아까 많이 먹어서 나는 지금 배불러요. I'm full. 그럼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접속사니까 접속사는 뗄 거예요. 지금 얘하고 같단 말이에요. 떼요. 그러면 이건 지울 거예요. 쓰지 마세요. ate의 원형이면 eat에 ing를 붙여서 eating much라고 쓰고 I am full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기본적인 형태라면. 근데 얘가 얘하고 시제가 같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이건 ate고요. 여긴 am이에요. 과거고 현재예요. 여기에 eating이라고 쓰는 경우는 오이 뭐야? 이렇게 많이 주어져. 무시죠? 부러워. 요따가 eating을 쓰는 경우는 동사가 eat일 경우예요. 시제가 같을 경우라고. 근데 여기는 ate니까 시제가 달라요. 근데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 그런 경우에 어떻게 써요? 완료의 분사구문을 쓴다고요. 완료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드냐? 멍 때리지 말고 하영아 말해봐. 완료 분사구문 어떻게 생겼어요? 와! 완료 분사구문이 어떻게 생겼죠, 얘들아? 진짜 이거 대가리 좀 들어봐요. 이거 헤매면 안 된다고. 너네 이제 고3이라니까?
야, 씨발, 이제 수능 100일 남았어. 그 새끼들 수능 보고 금방 꺼져. 너네 고3이야, 이제. 너네 올해 11월부터 고3이라니까요? 그냥 고3이야. 예비 고3도 그냥 고3이야. 예비 고3이 어딨어, 씨발. 고3 없는데 너네가 고3이지, 이제. 봐봐, 걔네 어차피 수능 보면 학교도 안 나와. 너네가 왕이거든? 너네가 왕이란 얘기는 너네가 수능 본다는 얘기예요. 내일 모레 수능 볼 새끼들이 이걸 모르면 쓰냐고. 인간들아? 중동사에, 투부정사에, 동명사에, 분사에 완료가 붙는다는 건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일단 사용 아까 맞았어, 시작은. 자, 완료라는 건 뭐가 들어가야 돼? 그쵸? 완료 시제의 기본형이 뭐예요? 완료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현재 완료에 have pp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치? 투부정사는 어떻게 만들어요? 투 동사 원형이지. 동사 원형 어딨니? 그죠? 그러면 이게 to have pp가 뭐예요? 투부정사의 완료예요. 완료 부정사라고도 불러. 동명사의 완료는요? 그죠? 해, 빙, pp요. 분사의 완료도요? 해, 빙, pp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버벅이는 게 얘랑 자꾸 섞여서 그래요. 완료, 수동이랑 섞여서. 완료하고 수동이 섞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have, been, pp죠. have, pp랑 bpp를 섞은 거잖아. 그러면 투부정사의 완료 수동은 to have been pp고 동명사의 완료 수동은 having been pp고 그럼 완료 수동의 분사 구문도 having been pp가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야 돼요. 쑥쑥 나와야 돼 그냥 입에서. 완료 분사 구문은 어떻게 써요? having pp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따로따로 떼서 물어보면 안 헷갈리거든? 근데 문장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자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동명사랑 분사 구문에서 having pp를 보고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틀린 거 골라보세요 라고 주고 밑줄 친 부분 틀린 거 골라라 혹은 틀린 걸 올바로 고쳐봐라 하면 수동의 의미일 때 having pp를 적어놓으면 동명사고 분사고 은근 많이 놓쳐요. 잘 기억해주세요. having pp는 have pp랑 같은 거고 have pp는 그냥 완료야. 완료라는 건 능동이고 그래서 얘도 시제가 다르니까 여기가 과거고 여기는 현재니까 어떻게 써주셔야 돼요? having 저리가 in much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예문으로 수동 하나만 적어놓읍시다. 수동을 뭘 하죠? 뭘 당해서 지금 뭐 하다? 아, 뭐 할까요? 아빠한테 많이 맞아서 지금 너무 슬픈가? 그럼 뭐 하죠? 뭘 당해서 뭐 한다 하죠? 어, 신발이 너무 꽂혀서 신발을 반품했다.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어때요? 언제나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수동의 문장은 이거죠. 여기 합시다. 기네요. 더 짧은 게 주는데. Because he was killed. 그가 살해당해서 he is in the graveyard. 그는 지금 묘지에 있어요. 안 보여? 다양아 키워줘. 근데 지영아 거기서 이거 보이냐? 안경 끼면? 교정 시력이 괜찮네. 난 안 보이거든. 난 절대 안 보일걸요, 여기서. 봅시다. 그럼 이해해볼게요. 분사구문으로 바꿉시다. 떼요. 같아요. 떼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할래요? 일단 수동이에요. 그쵸? 수동이고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는 과거거든요. 그쵸? 시제도 달라요. 그럴 때는 뭘 써주면 돼요? 준동사가 의미하는 시제가 동사보다 먼저이면 완료를 써줘야 되고 완료 플러스 수동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써요? having been killed 하면 되시겠죠? 하면 되시겠죠? 어느 날 존댓말이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being pp에서 being과 마찬가지로 having been에서 요 having은 어떻더라? 생략 가능하더라. 물론 생략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 문장을 쓸 일이 생기면 엔간하면 생략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생긴 문장이 문제에 나온다라는 건 니들 보고 이거 써보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상 문제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략하라는 말이 없으면 생략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한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방금 한 이야기가 있네요. 분사 구문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서는 경우 헤딩 PP로 갑시다. 수동이면 헤딩 빈 PP다. 그리고 분사 구문의 부정. 이건 모든 준동사의 공통이에요.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분사 구문도 부정어는 앞에다가 붙이면 돼요. 그럼 Q 2번 봅시다. Writing written in easy English. 이만큼 분사 구문이에요. 쉬운 영어로 쓴다, 써졌다. This book is good for children. 이 책은 애들이 읽기에 좋아요. 그럼 의미로 봐도 뭐예요? 영어로 쉽게 쓰여졌다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write는 타동사가 가능하거든요. write a letter, 편지 쓰다 하잖아. 목적어가 안 보여요. 목적어 없이 전명구만 왔어요. 아, 형태적으로 봐도 수동이 맞구나. 4번 봅시다. being, having, been, busy. 둘 중에 고르래요. 어차피 being pp나 having pp나 수동이거든요. 시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란 얘기입니다. 그럼 바빴어요. 1년 내내. Everyone wants to have a good rest. 모든 사람이 좋은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 지금. 그럼 1년 내내니까 얘는 앞 시간에 했던 거예요. for 플러스 기간은 시점이에요. 구간이에요. 구간이에요. 어차피 원래 완료랑 친한 애거든. 그래서 좋은 단서를 하나 가져가라고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보다 당연히 앞을 말하는 거겠지. 지금이 연말이고 1년 내내 바빴어. 1년 동안, 지난 1년간. 그래서 과거에 바빴기 때문에 이게 더 먼저니까 having been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 시간 이유인데 다른 게 또 있나요? 있네요. 그럼 일단 대표적인 애들이네. 시간하고 이유요. 지금 여기 조건이 있나요? 조건은 있고 됐다. 대표적인 분사구문이겠죠. 분사구문은 시간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대신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접속사로 치면 뭐예요? when, while, as, 그리고 because, since 정도가 되겠죠. 근데 얘는 시간도 되고 이유도 되잖아요. as는.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나간 접속사를 살릴 때 제일 만만하게 붙이는 애가 as인 거예요. 분사구문 중에 제일 자주 쓰이는 애가 as고, 시간이랑 이유고, as는 그 두 가지를 다 알 수 있거든. 의미상.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정도가 되겠네요. Somewhat disappointed. He moved to United States. disappointing은 실망시키는 거고 disappointed는 실망을 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미를 잡아야 돼요? 분사구문의 경우는 분사구문 앞에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 여기 지금 주어가 없거든요. 주어가 없다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주어는 왜 없어요? 주절 주어와 같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생략된 주어를 집어 넣어서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확인해야겠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주어는 주절의 주어랑 같은 he죠. 그가 실망시켰을까요? 실망을 당했을까요? 뒤에 내용을 보자고요. He moved to United States. 그는 미국으로 쬐어요. 튀었어요. In the same year, 같은 해에 미국으로 쬐습니다. To be a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그리고 여기서 투부정사는 결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사적용법 중에. 그래서 그 결과 교수가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실망시켜서 떠났을까요? 실망당해서 떠났을까요? 좀 바보처럼 말한다면. 이 나라가 개똥 같은 거죠. 누구한테 실망한 거야? 우리나라에 혹은 이 나라에 실망한 거야? 그래서 떠나갔겠죠. 그럼 그는 실망시킨 게 아니라 실망되었겠지. 실망했겠죠.
그래서 disappointed, some wasn't, 다소, 꽤라는 뜻이에요. right, 아니, rather, quite랑 같은 말. 그리고 2번 봅시다. 얘를 한번 해보래요. As the cat was small and flexible, 고양이는 작고 유연하기 때문에 it escaped through the window and ran away. 그럼 얘는 창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탈출해서 도망갔다 정도가 되겠죠. 그럼 얘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언제 신나 수업도. 그럼 작고 유연해. 그래서 튄 거죠. 지금 분사구문으로 바꾸는데 여기가 부사절이니까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 주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냐고. 왜 그러냐면 봐봐요. 여기는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죠. 그쵸? 그러면 이걸 주절로 놓고 이걸 종속절로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봐봐. 이 문장을 as를 떼볼게요. 고양이는 작고 유연하다. 그래서 탈출했다. 이런 문장도 가능하죠. 그러면 고양이가 탈출했다 앞에다가 뭘 넣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를 넣어줘도 돼요. 그럼 결과를 나타내는 종속절 접속사 대표적인 거 so that을 붙여주면 똑같은 의미가 될 거라고. 그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쪽 말고 결과가 되는 쪽을 분사구문으로 바꾸기도 하더라예요. 접속사 as가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요. 이유, 원인을 나타낼 때.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적혀주시면 돼요. small and flexible, 작고 유연해요. 생략된 접속사는 so that이라거나 아니면 and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작고 유연하다, 그래서 아니면 그리고 탈출할 수 있다예요. 그럼 escaping일까요? The cat escaped일까요? 지금 접속사가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도 주어 동사가 안 보이고 여기도 주어 동사가 안 보이면 문장 자체가 성립을 안 하네요. 그쵸? 그럼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조건하고 양보예요. 근데 양보에다가는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꽤 국어 문법책 할 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양보 부사절은 분사구문으로 잘 쓰지 않아요. 잘 쓰이지 않는다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건 문법책 연습 문제에서만 볼 수 있는 문장이에요. 양보 부사절의 분사구문 형태는. 그럼 얘는 줄이거나 ing의 형태로 쓸 때는 despite ing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의 형태가 대신 쓰여요. 주로 이 형태가 쓰입니다. despite ing 혹은 in spite of ing를 쓰기도 해요. 근데 어차피 형태를 줄일 거면 짧은 게 좋으니까 despite ing가 대신 많이 쓰여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뭐 though ing 이런 형태이거나 양보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되어 있는 형태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접속사는 왜 떼는 거냐면 떼도 말이 되니까 떼는 거예요. 밥 많이 먹었어? 배불러. 어떤 의미일까요?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른 거겠죠.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가잖아. 그러니까 떼는 거라고. 근데 밥 많이 먹었어? 배고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밥 개 많이 먹었어? 배고파.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아주 성실하고 똑똑한 친구야. 꼴등했어. 이상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를 떼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쓸 때는 보통 접속사를 날려먹고 ing를 쓰는 취지인데 말을 줄이기 위한 취지인데 말이 잘 안 줄어들어요. 얘는. 그래서 분사구문이 잘 안 나오더라. 그러면 아니 근데 분사구문으로 안 쓰이는데 왜 책에 있어요? 얘는 보통 관용 표현이에요. 외워두셔야 돼요. 얘는. 안 외우면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얘예요. granting 내지는 granting that. 얘는 뭐뭐라고 하더라. grant는 승인하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대절을 인정하는 거야. 근데 뒤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대절을 인정하더라도 난 네 말을 뭐랄까 네 말에 찬성할 수 없어. 인정하는데 찬성을 왜 안 하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산으로 가기 쉬우니까 외워놓으시는 게 나아요. 라는 게 아니라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구는 되게 유난히 우리 지문에 능동수동의 분사구문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애예요. C하고 ask요. 그래서 얘는 뭐 옛날 거긴 한데 이 당시에 학교 내신 문제에 겁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럼 봅시다. Seeing or seen from your perspective, 너의 관점에서부터 볼 때, 보여질 때, 한 언덕은 300피트, 뭐 우리말로 치면 한 100m 높이가 되어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언덕은 100m 같다야. 너의 관점에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석해? 네 관점에서 봤을 때죠. 한국말로 해석할 때 능동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정하기가 되게 좋은 거라고. 그죠?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잖아. 하지만 얘는 얘가 분사구문인데 요 앞에 생략된 주어는 누구예요? 같으니까 생략한 거라고. 얘가 일로 와야겠죠. one, here. 얘가 주어라고요. 그럼 언덕이 봅니까? 내가 언덕을 봐야지. 언덕은 보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니까 see, in이 맞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사구문에서 능동수동을 판단할 땐 항상 생략된 주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풀어주니까 뭔가 빈둥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설명을 빨리 하고 문제 너네 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동작 뭐 아니면 연속동작이라고 해요. 뭐 우리말로 쉽게도 풀어놨네요. 보통 동시동작이라고 하거나 연속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시동작은 얘는 주로 while로 표현하고요. 연속동작은 주로 and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and가 여기서. 그래서 동시동작의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되게 자주 하는 해석 자주 하는 하면서 한 채로가 얘고요. 우리 독해할 때 콤마 찍고 분사구문일 때 제가 맨날 요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콤마 찍고 ing 그리고 뭐뭐 하다 얘가 말하자면 연속동작이에요. 그 뒤에 이렇게 한다. 사실은 제가 그리고 뭐뭐 한다라고 해석하라고 하는 건 직독직해 유리해서 그런 거지 꼭 예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봅시다. 그러면 since then made the long walk home 쉬네요. 죄송합니다. since인 줄 알았어요. She then made the long walk home. 그는 집에까지 긴 걸음을 했어요. 오래 걸어왔어요. pretended that 누가 봐도 여기 목적어절 있잖아요. 목적어절. 그죠? 대절인 채 하다. 뭐뭐인 채 하다가 pretend고 목적어가 뒤에 따라왔어요. 당연히 ing 가면 되겠죠. 해석은 대절인 척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독립분사구문이에요. 독립분사구문은 뭔 소린지는 알아먹으시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는 이 말도 알아먹어야 돼요. 예비고1이나 고1 때처럼 학생 친화적인 용어를 별로 안 써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할 때. 독립분사구문은 뭔 뜻이에요? 주어가 달라서 남아있는 분사구문을 말해요. 요 말은 알아들으셔야 돼요. 독립분사구문. 그리고 독립분사구문 가운데 분사구문의 주어가 we, you, they 등의 일반 주어. 통상 제가 수업할 땐 이렇게 말하죠. 일반인 내지는 일반 사물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인, 일반 사물. 인 경우는 주어가 달라도 생략할 수 있어요. 봐봐. 이런 경우야. 우리도 생략해요.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너 못생겼어. 솔직히 누가 말하죠? 내가 말하거든요. 누가 못생겼죠? 네가 못생겼거든요. 주어가 다르거든. 내가 말할 때 네가 못생긴 거야. 주어가 다른데 우리도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생략한다라는 겁니다.
영어에서 대표적으로 뭐 frankly speaking 이런 애들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엄격히 말해서 strictly speaking. 그리고 얘네들은 뭐라고 써 있어요? 관용 표현처럼 사용한다. 외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인칭 내지는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요. 이 말을 봤을 때 말이 어렵잖아.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뭔 소리야? 독립분사구문은 주어가 다른 거고 비인칭 무인칭은 키 가리키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 모두를 가리킨다는 건 다시 말하면 아무도 안 가리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봐봐. 우리도 이렇게 말하잖아. 야 아무나 나와봐. 야를 했네요. 아무나 나와봐. 여기서 아무나는 누굴 가리켜요? 모두를 가리킬 수 있지만 아무도 안 가리킬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통 비인칭, 무인칭이라고 부르고 주어가 다르지만 생략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제 한번 봅시다. They generally speaking 혹은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작물을 기르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남은 문제들이 세 문제 남았죠? 2번, 2번, 2번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 여기 제시 지금 보실 분들은 보세요. 두 번째 책상에 놓았으니까 잡지도 아래쪽에 깔려 있을 거고 충분히 있는 당시에 무슨 완강이가 있어야 된다. 불렀을 때 딱 뛰어내게 들어갈 수 있게. 아 잠깐만. 이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없잖아. 그럼 이 건물 전체가 소방법 위반인데 어떻게 망했습니다. 저게 하나 한 층에 하나 있습니까? 아 맞아. 지식강의실에 있구나 4층에 있는. 근데 거기도 창문 알려내기 1학년밖에 알려내기 했어요. 네. 그럼 어차피 우리 어떻게 학교에 나가지 않고 그러면 성진까지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난 조용히 이게 나를 어떻게 여기를 다 나가는데 뭐 나가서 하는 여기는 수 있어. 하는 애초에 그 정도 안 할 거예요. 그거 한 저희 귀찮게 하는 거 없으면 안 없어 말도 안 했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지금 많이 나아진 거야. 그렇구나. 맞아. 그렇잖아. 근데 치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싫어. 되게 플래시치는데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이거 쓰려고 맞아. 그래. 아 진짜 별로 없어. 치킨을 말하지만 한파이야? 내가 진짜 근데 그 마이너스 어? 그런 줄이었어. 그 식당에서 내가 너무 그러고 그렇지. 할수 있는 건 나는 이런 생각하자. 네, 역시 배우리 알아? 그렇게 이거 재밌다. 아니 나 완전 재밌어. 나의 마음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또 있자. 나랑 이제 진짜 처음에 있어. 근데 이게 뒤로 거라. 진짜 신났다. 상관없지. 마스터는 뭐야, 마스터는 기억을 이게 진짜 이게 뭔가 이게 나중에 무시했어. 이거 왜? 봤을 수 있어. 스승님과
나 뒤에 스케일이 살아있어. 여기 좀 제가 생각을 제가 제가 생각을 이분도 시대가 없으면 시대를 좀 벌었어. 왜안 벌었어? 빨리 아, 뭐, 되게 잘한대요? 여기. 아, 잠깐만. 왜? 사실 시청자분이세요? 앞살 말하는 거죠.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 거? 어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진짜 맞아요. 이게 앞서를 나가야 되는 거 이상하고 그랬지만, 상관관계를 일단 이거, 이랬어. 안 쓰겠어. 네. 이게 쓰겠습니다. 이게, 이게 아침 불나고, 얘네도 그게 어떻게 앉아있냐. 실제 후디 어떻게 앉아있지? 어, 안경을 껴. 망나니다, 망나니. 망나니, 오. 망나니가 뭔 말인지 알아들어? 망나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어? 아니야. 망나니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기, 뭐라고 하지? 죄수들 목 치는 사람을 망나니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사극 같은 데서 안 봤어? 이렇게, 죄수를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호승줄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무릎 꿇려서 이렇게 엎드려 놓으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풀어헤친, 이따만한 살이나 도끼를 든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그 다음에 목 파치잖아. 어. 그 사람을 보고 망나니라고 하는 거야, 원래. 그게 망나니야. 자, 봅시다. 책 펴봐요. 여정아, 그만 들고 빨리 책 봐. 계시요? 저 주세요. 몇 개요? 여기 4개? 저 4개 일까? 그렇게나 4개나. 다 푸셨나요? 우리 여기 포인트 4번 문상구문에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q 2번. Though we had been invited to the ceremony. 우리가 대과거겠네요. had been pp니까 얘보다 시점이 앞서야 되죠. 여기가 과거, 여기가 대과거겠네. 그러면 우리가 그 행사에 초청되었지만 우리는 과거에 갈 수 없었다. 그럼 시점이 앞서니까 having been pp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과거로 써있으면 좀 수월하죠. had been pp에서 여기다가 ing 붙이면 끝 아니에요. having been pp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근데 사실 얘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양보부사절의 부수문은 정말 딱 문법 체계에서만 보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Despite being invited 라거나 혹은 형태 똑같이 having been invited 요 형태가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얘 대신에 양보부사절은 전명구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고 분사구문은 사실 잘 쓰이지 않아요. 딱 책 연습 문제에서만 보이는 패턴이에요, 얘는. 그리고 아래쪽 봅시다. 2번. 또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unemployed rate. 실업률이라고 하죠. employment rate는 취업률이라고 하고요. 얘는 unemployment는 실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합치면 실업률이 됩니다. 그러면 실업률에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8%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래서 reach하고 approach는 항상 타동사라고 기억해 주시라고 했어요. 얘 타동사예요. reach는.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가주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마지막 거. Having our teacher left. 이상하잖아요. 그쵸? 분사구문의 주어는 앞에다 남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어. 엄밀히는 분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주어, 여기의 형태가 having pp가 돼야 되겠죠. 의미상 선생님이 떠났다 교실을 이잖아요. 능동이에요. Teacher left the classroom. 이 어순인데 분사구문이니까 여기랑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남겨준 겁니다. 주어를.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요. 연속 문제 부분 A 2번, B 2번 하고 C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커? 완전 신나. 진짜 꽤 좋아. 근데 너무 사실은 진짜 뭐 저기 뭐 털도 골라주는 거야 서로 이렇게? 아 그래요? 어떡해? 뭐 이게 꼭 결혼할 거야? 진짜 사촌이야? 그치? 너무 근데 보통 사촌도 어느 정도는 닮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얘도 안 닮았는데? 자 봅시다. A의 2번. Chewing gives mammals the energy. give 사형식 동사죠? 줍니다. 포유류에게 에너지를 이에요. 그럼 이제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뭐예요? 얘를 그냥 꾸미는 분사겠죠? 그럼 needing, needed, to be active 둘 중에 뭐를 쓸 거냐네요. 그러면 제가 일반이 아닌가 또? 일반이 아닌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꾸미는 분사죠. 그러면 얘하고 관계에서 이 수식받는 분사가 의미상 주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 crying baby가 있어요. baby하고 cry의 관계는 cry를 행위하는 주체, 즉 의미상 주어가 꾸민받는 crying이란 말이야. 쓰면서 할게요. 그냥 안 적어도 돼요. baby crying in his room 이라고 하면 애기인데 지 방에서 우는 애기죠. 그럼 얘랑 얘를 주어 동사 관계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얘가 행위의 주체예요. 그럼 애기가 우는 거죠. 그럼 당연히 능동이냐 수동이냐? 능동이에요. cry는 심지어 일형식 동사잖아 이거. 그러니까 항상 능동밖에 안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boy swimming in the river 이라고 하면 강에서 수영하는 애죠. 이 boy가 수영하는 거란 말이야. 똑같은 개념으로 가봅시다. energy needed to be active, needing to be active예요. 그러면 활동성을 지니기 위해서 에너지가 뭔가를 필요로 할까요? 무언가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까요? 봐봐요. 에너지가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이게 의미상 맞겠니? 아니면 여기선 포유류겠네. 포유류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가 맞겠니? 그렇죠? 후자가 맞겠죠. 포유류가 활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필요로 하는 주체가 아니라 필요로 되는 뭐라고 하냐?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내가 너를 죽인다면 너는 나에게 죽임 당하는 거잖아. 포유류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PP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로 가봅시다. Fruit picked before it is ripe. 얘가 주어고요. 요렇게 꾸미는 거죠. has가 동사니까요. 그럼 ripe는 뭔 말이죠? 그렇죠. 잘 익은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동물로 비유하면 뭐예요? 보통 과일이나 이렇게 수확의 대상인 식물들은 ripe라고 해요. 곡식은. 근데 동물은 뭐라고 하죠? 다 자란 거. 잘 자란, 성숙한, mature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숙한, 다 자란. 동물이라면 mature이고 식물이라면 ripe예요. 그럼 보자. 얘가 잘 익기 전에 따진이에요. 그럼 일단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고 있는 거네. 그쵸? 그럼 아까랑 똑같아. 꾸민 받는 명사가 행위자로 해석해야 돼요. 과일이 따는 거예요. 과일이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적합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오답을 하나 봤는데 저는 아이디어가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따는 게 먼저냐 읽는 게 먼저냐? 얘가 먼저잖아요. 시점상. 그죠? before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having
수동인데 시점이 먼저니까 having been picked 이런 식으로 써놓은 답을 하나 본 것 같은데 일단 아이디어 접근 방법은 좋은데요. 수식받는 분사에선 이 형태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을지라도 얘가 항상 생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having been pp, 뭐 having pp의 형태가 붙는 건 주로 동명사하고 분사 구문에서만 쓰여요. 그래서 수식받는 형용사에서는 딱히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C 갑시다. Strictly speaking 뭔 말이에요? 예. 엄밀히 아니면 엄격히 말해서죠. 뭐 말하자면 해도 되고요. 말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what they are calling called예요. 지금 요만큼이 주어 덩어리고요. 왓절이 주어. 여기가 동사예요. 주어 뒤에 콤마 찍혀 있는 삽입구의 형태는 좀 익숙하셔야 돼요. 이제 주어, 콤마, 쭉 뒤에 따라가 보면 콤마 하나 더 있고 그 뒤에 동사 나오는 형태. 그럼 왓절이 주어고 has가 동사예요. 이만큼이 한 덩어리거든. 요걸 기억하셔야 되죠. what의 특성 두 가지. what은 항상 첫 번째, 왓절은 이렇게 써놓을까요? 왓절은 첫 번째 명사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what 뒤가 항상 불완전이다. 그냥 이 두 개라니까요. 왓절은 명사 역할을 하면 불완전한 절을 이끈다예요. what이. 그러면 확인해 보자고요. 주어 are calling이든 are called든 이만큼이 동사예요. 일단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call은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될까요? 안 와도 될까요? 전화해 영어로 뭐라고 하죠? callme요. 그쵸? call 뒤에 목적어가 와요. 나는 내 친구를 불렀다. I called my friend. 목적어 옵니다.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 그래.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을 이끄니까 이게 콜링인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콜은 얘는 동사로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쵸? 첫 번째로 부르다 혹은 전화하다. 이때는요. 이거 삼형식이에요. 방금 말한 이런 문장이야. Call me back. 나에게 다시 전화해줘. 이런 말이잖아. 동사 목적어 끝이에요. 근데 땡땡땡을 땡땡라고 부르다. 뭐 뜻에서 눈치가 왔겠지만 이때는 오형식이라고. 예를 들어 we call him 뭐라고 할까요? God. 우리는 걔를 신이라고 불러. 이렇게. 뭐뭐를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른다. 이때는 오형식이라고.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자. 안 적어도 돼요, 얘는.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가 그를 부르는 것은 신이다야. 우리가 그를 부르는 호칭은 신이다거든. 이 경우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뭐가 없어요? 목적격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왔네요. 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보어가 없는 절을 이끌기도 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왓절 뒤에 콜이 오형식 동사로 와서 뭐뭐가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이런 의미가 올 거면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뭔가가 두 개가 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빠져 있어야 된다고 능동일 때는. 지금 제 말 이해 가십니까? 봐봐요. We call him a god. 이 문장에서 우리는 그를 신이라고 부른다잖아.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가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이라고 불러. 이런 문장이야. 근데 이때는 we call him 까지고 뭐가 빠졌어요? not이 사라졌거든? 다시 말해서 목적격 보어가 없는 뭔가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와 이런 게 왓절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 얘를 be 플러스 ing를 제끼고 적어보면 what they call 이만큼이 지금 주어고요. has little to 아이씨 귀찮아. do with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이건 그들이 부르는 것은 이라는 삼형식 문장이 돼야 된다고. 근데 해석을 해보면 무슨 의미예요? has little bearing on our experience of them. 그럼 여기에서는 has little bearing 별로 관련성이 없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얘들이 무엇라고 불리는지는 우리가 걔네들을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거하고는 그닥 관련이 없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네들의 호칭이 우리의 경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호칭이라는 건 걔네들이 부르는 거예요? 걔네들이 불려지는 거예요? 불려지는 걸 호칭이라고 하잖아. 그러니 얘들이 무엇라고 불려지는지는 우리의 경험과는 그닥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의미가 나와줘야지 얘들이 부르는 존재는 우리의 경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의미가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아마 요 앞쪽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셨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셔서요. 2번 한번 해보세요. 2번. 찾으셨으면 올바르게 한번 붙여보세요. 그 뭐지? 분사단원이라 거의 이쪽이 다 분사든 동사든 뭐 이렇죠? 1번부터 봅시다. suppose 동사의 밑줄이거든요, 일단. 그럼 여긴 부사니까 예를 들어서 하고 suppose라고 문장이 시작하면 무슨 문이에요? 동사로 문장이 시작하면 명령문. suppose는 뭔 뜻이죠?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하잖아요. 가정해봐라. 흔히 보이는 문장이에요. imagine, suppose, guess, consider 이런 애들. 여기는 뭐 생략되어 있어요? 캔시요. 무엇을 가정하라?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가정하라. 얘는 별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being a college student 주어, 동사, 접속사 하나 있어요 여기. 그리고 동사.
그럼 요 문장에 여기 동사 하나, 접속사 하나 더 있고 동사 3개네요. 그럼 동사랑 접속사 개수는 딱 괜찮아요. 요까지는 완벽하거든? 그럼 여기가 동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현재 동사 3개에 접속사 2개예요. 딱 맞아요. 그럼 얘는 일단 ing가 맞아요. 그럼 얘 무슨 ing일까요? being은 존재하다, 이다잖아. 대학생이다. 너는 그 책을 사서 오늘 밤에 열심히 읽을 거니? 라는 의미예요. 그럼 얘는 맥락상 어떤 의미일까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얘를 굳이 절로 바꿔보자면 as you are a college student 이런 형태가 되겠네. 대학생으로 웃어도 괜찮고요. 당신은 대학생이니까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4번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having informed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aving pp 능동이다 수동이다?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요. 얘 능동이에요. 능동. 요거 그냥 완료 분사 구문이고 얘는 능동이에요. 그럼 inform은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말. 정보를 제공하다, 알려주다 하거든요. 그럼 having informed는 정보를 알려 제일 만만한 해석은 뭐뭐 하면서 한 채로잖아. 정보를 알려준 채로 주면서야 대절이라는 정보를 알려준 채로 주면서 that the exam is taken later in the semester 시험이 치러질 거예요. 늦게. 학기 늦게야. 말하자면 학기 말이야. 시험은 학기 말에 본다. 라는 정보를 전해주면서 You are not going to study the book that night. 그럼 여기에 주어랑 같으니까 둘이 같으니까 안 적혀 있겠죠. 다시 말해 생략했다는 얘기지. 그럼 요 having 앞에 생략된 의미상 주어는 누구예요? you, 너예요. 그럼 네가 학생인데 시험은 이번 학기 말에 볼 거야 라는 정보를 네가 전달을 해요? 보통 교수님이 전달하지 않을까요? 그쵸? 교수님이 시험은 학기 말에 볼 겁니다. 중간고사 때는 시험 안 봐요. 라는 말을 전달하는 입장이 아니라 전달받는 입장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얘를 못 찾으셨으면 얘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이지만 너는 정보를 전달했다. 그리고 아니면 조금 꼼꼼하게 보신 분 같으면 이렇게 헷갈렸을 것 같기도 해요. 오 여기 대절 목적어절이네. 그죠? 목적어절이 있으니까 능동이잖아. 맞나요 내 말? 맞는 말이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 능동이잖아.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함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 직접 목적어예요. 사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정보를 전달하다 할 때 inform A of B를 쓰기도 하지만 inform 간목 직목을 쓰기도 한다고. 그래서 얘는 직접 목적 뭔 소리죠? 아무튼 여기는 너는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이라기보단 전달을 받는 입장이니까 수동이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until의 경우는 얘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 놈이거든. 그럼 봅시다. Now that book has great value all semester. 자, 그 책은 has에 대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거든. 현재 완료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가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어. 계속 엄청난 가치가 있었어. all semester 학기 내내 있었어. 그죠? 책의 가치는 과거라고 놓고 현재라고 안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 우리가 교과서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과서는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가장 열심히 보는 건 언제예요? 빨라봐야 시험 한 달 전, 2달 전이잖아. 그쵸? 여러분들의 책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들이 그 교과서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시험 한 달 전이라고. 그 말을 하는 거야. 그 책은 계속 가치가 있었지만 until 뭐뭐 할 때까지 an urgency is placed on it 그 위에 urgency 응급성 긴급성이네요. 긴급성이라는 게 생기기 전까지 the book tends to lie there 그 책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거기 가만히 누워있는 가만히 놓여만 있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의미니까 until 뒤에 주어 동사도 다 왔고 의미도 괜찮아요. 이상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괜찮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수동태를 10분 남았네요. 조금 보다가 마칩시다. 네, 간단한 얘기만 조금 하고요. 네, 그러고 마칠게요. 1번, 수동태 형태. 이걸 모르면 많이 욕할 거예요. BPP. 그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저기 친절하게 B1으로 내려드릴게요. 거기는 이제 헷갈리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아직. 완료 시제와 수동태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같이 욕을 먹읍시다, 우리. BPP가 수동태죠. 그럼 어떻게 생긴 건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가 B 플러스 PP가 되고 이놈은 어디로 가요? 저 뒤로 가서 by 플러스 행위자. 얘는 근데 안 쓰이는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주어, BPP로 바뀌는 게 수동태 문장이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수동태면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거꾸로 두 번째, 능동문에서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동사, 자동사, 일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문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저 앞쪽에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일형식 동사하고 이형식 동사를 좀 외우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지겨워서 나 같으면 외우지는 않겠군요. 그냥 지겨워만 하겠다. 그러네. 지겹다고 외우진 않죠. 좀 외워요. 지겹도록 말하고 있으니까 1, 2형식 동사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by 목적격으로 행위자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딱 문제로 갑시다. 2번. The walnut is not made. made not. 뭐라는 거야, 이것이. not은 어디다 붙여야 돼요? 비동사 뒤에 붙어야겠죠? 뭐 이런 하찮스러운 문장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사형식 문장은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동문도 두 개가 나온다고. 수동문 1번이라고 합시다.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주어, be, pp 얘는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직접 목적어였던 애. 얘는 사형식, 이제 수동태니까 사형식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직접 목적어였던 애라고 저는 보통 불러요. 수동문 1번. 그 다음에 수동문 2번이요. 주어, 동사, 간목, 직목에서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문도 두 개 나오겠죠? 수동문 2번은 주어, 직접 목적어였던 애가 주어 자리로 오고 동사 BPP로 바꾸고 이번엔 간접 목적어였던 애가 내려올 건데 여기 앞에 뭐 붙어야 돼요? 전치사 하나 붙어야 되죠? 그쵸? to, for, of 붙잖아요. 이 책이 of를 빼먹었네요. 그냥 of는 에스크 하나니까 빼먹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 주의할 것 첫 번째, 사형식은 수동태가 두 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였던 애 앞에 전치사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전치사 of가 붙는 동사는 뭐가 있죠? 딱 하나? 그냥 ask형. 그죠? ask나 ask랑 의미가 같은 inquire 정도가 있었고 for 들어가는 동사가 뭐 있어요? 많아요. 불러봐요. 여기에서 그냥 이쪽에 for 들어가는 애들 좀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B가 조금 길어요. 공간 좀 떼주세요. 여기 이만큼. 요 정도? 일단 얘네들은 뜻이 뭐뭐
해주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베푸는 의미에 가까워요.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동사를 외우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일단 두 문자 써놓은 거고요. make는 여기저기 다 걸리죠. 허브원 날라오는 게 make. B가 좀 많아요. 외울 가치가 있는 건 보통 고등 영어에서는 build 정도예요. 혹은 뭐 그 외에도 bake도 있고요. B가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죠? B로 시작하는 게? 뭐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차피 거의 쓰이지 않는 동사라서 build가 그나마 제일 써먹을 만할 겁니다. C는 두 번인데요. choose요. 그리고 얘 자체가 하나 동사예요. do. do가 해주다예요. 뭐뭐에게 무엇을 해주다. 대표적으로 do me a favor입니다. Can you do me a favor? 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나요? 에요. G는 get. 얻다. 그리고 C가 뭐죠? 나도 하도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요. C가 뭐더라요? 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케어요? 뭐죠? 몰라요? C가 뭐죠? 얘는 sing 한 동사 하나예요. 잠깐만요. 왜 내가 생각이 안 나? C가 만들어 놓은 두 문자를? choose 말고 뭐 있죠? C로 시작하는 동사가? 그렇죠. 캐치요? 아닌데? 초크요? 아, 목졸라 축이다. 아, 축이요? 아, 그래요. 아, 이 볼 일이 없는 동사라서. 그러네요. 어. 중등스러운 동사잖아요? 꼬맹이스러운 동사. 그래서 생각이 안 났어요. 얘네들 정도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조금 중요한 애들은 우리가 외울 가치가 좀 있어 보이는 애는 얘네들이에요. Make, do, get, find 이 정도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많이 외워놓는 게 편해요.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나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부하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만 외우라고. 수가 존나 많아요. 수가 진짜 많거든. 이만큼 외워놓으면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투를 발라요. 그게 제일 편해요. 어차피 of는 ask랑 inquire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require는 원래 A, of, B 3형식으로 그렇게 쓰이는 애고, 그래서 이 친구들 외워놓고 나머지는 to를 바르자가 제일 편합니다. 예제까지만 풀고 마칠게요. Individuals are given credit. 지금 봐봐요. 수동태인데 뒤에 뭐가 있어요? 여기 목적어가 남아있어요. 그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직접 목적어였던 애예요, 얘가. 그러니까 PP 뒤에 명사가 남아있는 케이스 첫 번째를 본 거예요. 어떤 거?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문에서 직접 목적어였던 애가 PP 뒤에 남는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로 파악을 할 때는 타동사면 목적어가 있네? 능동, 없네? 수동인데 사형식 동사의 경우는 어떻다고? 뒤에 직접 목적어였던 애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남아있네? 동사가 사형식 동사구나. 그러면 얘는 원래 목적어가 두 개여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동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차피 얘는 좀 하다 만 경향이 있으니까 쟤는 27쪽 하고 8월 4일 월요일 쟤는 본교재 여기 문제에 남아있는 거 풀어갖고 오세요. 우리가 설명 부분에 2번만 풀고 1, 3번 건너뛰잖아요. 그 다음에 워크북이 여러분들아 요렇게 생겼거든. 분홍 부분이 있고 좀 갈색 같은 부분이 있거든. 분홍 부분이 단어고 갈색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메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5과까지 했으니까 앞부분 좀 비어있을 거야 다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3, 4과를 하신 분들은 3, 4는 풀려 있을 거고 안 하신 분들은 1, 2, 3, 4, 5가 다 비어 있을 건데 일단 5과 먼저 하시고 앞부분 순차적으로 채워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한 3, 4, 5가 정도는 채워갖고 오세요. 그리고 단어는 어디죠? 오늘 25인가요? 36이에요. 그러면 36부터 40 봅시다. 고생들 하셨어요.